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로 중국을 가려던 발길이 갑작스럽게 멈춘 상황인데요.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뭔지, 또 그 여파는 어떤지 나래서 취재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경역 면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배구 선수에 이어서 사회적 유명인들까지 연루되고 있는데요. 가짜 뇌전증으로 인한 병역 비리 사태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틀 전 중국에서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중국의 현지 분위기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采取对等措施。 지난 10일 중국 대사관은 SNS를 통해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이 방문, 상업, 관광 등의 발길이 뚝 끊기게 된 건데요. 저희가 뭐 오늘까지라고 단연령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접수는 한 사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가능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발급이 이제 네, 저희 쪽은 따로 뭐 더 필요한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공지 내용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발표 직후 온라인 비자 발급 사이트에서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긴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발급 중단 소식에 비자 관련 업무도 여기저기서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 사태는 최근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검역을 강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항에서는 어떻게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국 입국 규제를 살펴보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이번 달 말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공항으로만 입국자를 받으며 항공편의 증편도 막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원 PCR 검사 또한 의무인 상황. 여기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 6일간의 이 중국발 입국자의 누적 양성률은 19.6%였는데요. 게다가 지난달 25일부터는 중국이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16개국이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중국이 내린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거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그리고 비자도 막 1년, 2년짜리, 5년짜리 이런 거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일부만 개방했었는데 아직까지 관광이 오픈은 안 됐죠. 개인분들이나 꼭 중국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좀 겪지 않으실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관광 비자는 아직 풀리지도 않았던 상태. 비즈니스나 가족 방문을 위해 중국을 가려 했던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건데요.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와이프는 중국 국적이에요. 교포예요. 한 3년 정도는 못 보고 이번부터는 처갓집을 갔다가 거기서 현지에서 출장 계획을 잡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비자 발급이 중단돼 버리니까는 난감한 상황인 거죠. 자, 그 외 취업과 유학 등 장기 비자는 아직 발급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까지도 퍼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여행사를 통해 일본인의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을 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자라는 지금 여론이 많은 상태예요. 자, 한국과 달리 중국인에게 비자 발급 제한 없이 입국자 PCR만 진행하던 일본 때문에 중국의 조치에 반발이 거셉니다. 중국을 관광 분들이 없기 때문에 크게 동요는 하지 않고 있고요. 너네가 막던 말도 우리 크게 생각 안 하네. 대신 너네도 오지 마.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하지만 바로 어제 중국은 무비자로 자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갈 수 있었던 절차까지도 한국과 일본에게만 중단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제 비자 중단을 먼저 했잖아요.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고. 왜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소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너희가 감히라는 그런. 중국발 단기 체류자는 노란 명패로 표시하고 일본은 명패줄이 빨간색입니다. 이 표식과 색 자체도 모욕적이라는 얘긴데요. 일단 굉장히 이제 좀 범죄 취급을 하는 것과 적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옐로우 카드랑 레드 카드 느낌이었나 봐요. 자, 그 밖에도 공항에서 이 검사 구역까지 군인이 동행을 하는 것, 본인 부담인 8만 원의 검사 비용 등이 불쾌하다는 것이 중국 현지 분위기입니다. 우리 조치도 잠정 조치입니다. 아주 장기화로 갈 이유도 별로 없어요. 큰 피해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국민들의 감정 문제는 그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자, 국민들의 감정까지 건드린 이번 조치. 사태가 더 번지지 않기 위한 각국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창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긴급사고. 문이 열리고 다급히 안으로 진입하는 경찰들. 그들이 발견한 건 방바닥 한가운데 보이는 불씨. 불길이 커지기 전에 진화에 나서는데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고 내용은 짧았어요. 번개탄을 피웠다 죽으려고 한다. 종종 그런 장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현장을 일단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동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 신고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렸지만 도착한 곳엔 해당 호수가 적힌 푯말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는 것. 그 번개탄을 피웠으면 연기라든지 그런 냄새가 복도 외부로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칫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마음이 더 급박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여기야 여기. 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 안 열리죠? 내가 가봐. 그 창문이 겨우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정도의 그 좁은 창문이었어요. 수상한 연기가 새어나오는 세대의 문은 굳게 잠겨있고 안으로 들어갈 통로는 열린 창틈뿐이었는데요. 조끼까지 벗어던진 경찰은 주저없이 창틈으로 몸을 밀어 넣습니다. 비좁은 틈으로 겨우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진입하는 동료 경찰들. 눈에 띈 건 다름 아닌 불씨가 살아있는 세 개의 번개탄이었는데요. 그리고 연기가 자욱한 방 한 곳에 미동 없이 누워있는 신고자. 마스크를 제가 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캐한 연기가 한 진짜 10초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속하게 더 움직였던 것 같아요. 불길이 더 번지지 않게 불씨를 제압한 경찰. 남은 건 안전한 곳으로 신고자를 옮기는 일 하나. 번개탄을 진화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 구조자를 그다음에 들쳐업고 옥상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신고자는 연기를 흡입했지만 미미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유서라든지 아니면 평소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런 약 봉투 같은 걸 확인하게 되는데 정신과 관련 약 봉투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신고자 발견 후 약 3분 만에 구조에 성공한 경찰. 조금이라도 더 늦었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그 지장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라든지 잘 이겨내고 살고 계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은 위기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간 당신들 덕분입니다. 지난 18일 목포의 한 PC방. 손님이 뜸한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곳 PC방을 방문했는데요. 주인이 없는 카운터를 확인하고 자리는 잡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다 다시 나가서 출입구를 살펴보는 남자. 이내 안으로 들어오더니 카운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곤 책상 밑을 헤집는데요. 주인은 여전히 자리를 비운 상태. 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던 거죠.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PC방이었는데요. 남자는 여기서 뭘 했던 걸까요? 이걸 전체를 다 부숴버리고 이걸 이렇게 쭉 나오게 해서 여기서 돈을 싹 다 갖고 갔습니다. 무인 PC방을 방문한 남자는 주인이 없는 점을 노리고 대담하게 카운터에 놓인 현금통을 부수고 그 안에 돈을 훔치러 온 건데요. 불과 5분 만에 절도를 끝낸 남자. 이후 출근한 점주는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보면서 이놈 맞네 라고 했을 때 어디 또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전날 약 2km 떨어진 목포의 다른 무인 PC방을 들렀던 남자. 가게로 들어오자마자 주인 없는 카운터의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답니다. 금고를 강제로 열려고 했는데 안 열어지다 보니까 금고를 그대로 뜯어가 버린 거죠. 해당 금고는 쇠붙이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었는데요. 이를 뜯어낸 남자는 금고를 통째로 들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당당하네요. 연쇄적으로 일어난 절도건에 피해자는 지역 PC방 점주가 모여있는 메신저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요. 하필이면 거기 톡에 없던 분이 저 다음으로 또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요새 좀 불경기라고 좀 힘들어서 새벽 4시부터는 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를 딱 노리고 금고를 훔쳐가더라고요. 지난 30일 또 다른 PC방을 찾은 남자. 아직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시간이었는데요. 카운터의 바로 앞쪽에 자리를 잡은 남자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도를 시도하는데요. 이번엔 금고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통째로 금고를 들고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금고 위에 있었던 망치까지 챙겨갔다는데요. 황당하고 진짜 어이가 없었죠. 이걸 진짜 가져가는구나. 건너 듣기로는 했거든.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금고 터리범이 있다. 남자는 인근에 위치한 산에서 훔친 망치로 훔친 금고를 파손한 후 그 안에 열쇠를 들고 다시 매장으로 향하는데요. 재방문의 목적은 황당하게도 무인 계산기에 현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곳 가게의 피해 금액은 최소 40만 원 이상. 12일간 잡지도 못했다는 건데 저도 포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3일 후, 4일 후에 저희 잡혔다고 해서 잡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총 5군데에서 절도를 벌인 남자는 검거됐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돼 불구속 수사 진행 중이랍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구속이라도 남의 돈을 훔친 죗값의 무게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한 가족에게 닥친 아찔한 사고. 아이들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방문을 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날 줄은 잘 몰랐던 거죠. 무서웠고 이별을 한다고 도대체 아이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주말을 맞아 모녀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열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요. 바운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같이 아이들과 뛰면서 노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사처럼 그 바이킹을 탔죠. 그곳엔 에어바운스 바이킹 놀이기구가 마련돼 있었는데요. 프로그램 진행자는 기구에 총 6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이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안전장치가 있나요? 이게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저희 엄마들도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불길했던 예감은 순식간에 90도 높이까지 올라간 놀이기구가 그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전복되고 맙니다.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놀이공간.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바이킹 밑에 들어가서 위로 또 올리는 거는 사실 처음 봤어요. 어른 키의 2배는 올라갔으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상황이 심각했던 이유는 또 있었다는데요. 바닥이 딱딱하더라고요. 이제 맨바닥에 카페트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이 캄캄했고 애들 목이 다칠 거란 생각뿐이 안 했어요. 놀이기구 근처엔 안전매트가 없어서 넘어진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을 아이들. 게다가
안전요원 같은 분들 안 계셨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현장엔 응급처치를 할 사람이 없어 학부모가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다는데요. 입안이 찢어지고 이마에 멍이 든 아이는 비교적 가벼운 외상이었습니다. 함께 탑승했던 또 다른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안화 골절상을 입은 상태라고요. 어떡해요.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겠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겠고 치료비 외에도 그 아동 본인의 정신적 피해 보상 위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재밌게 해줄 수 없을까 하고 선생님이 조금 더 힘을 가했던 부분이 좋지 못한 상황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상 부분은 아이들이 치료하는데 좀 전념하고 그 이후에 가정과 같이 동행해서 보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안타깝게 발생한 이번 사고, 아이들을 다치게 한 건 놀이기구가 아닌 부주의한 어른입니다.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 최근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강풍과 함께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17명의 주민이 사망했는데요.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사시사철 온화하고 아름다운 날씨를 가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는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 4배가 많은 비가 쏟아진 데다 시속 약 120km의 강풍이 덮치며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집에 우산 없는 집도 많고 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보기 힘든 지역인데 이 폭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내내 이렇게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As soon as I came out, it was just this huge wind gust just swept over our area, and trees blowing and a lot of rain just came in very quickly. 해안가를 덮친 폭풍으로 높아진 파도와 범람한 하천이 마을 안쪽까지 덮치면서 전선과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전선이 터지거나 전기가 그냥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단전이 된 가구가 총 54만 가구라고 들었는데 그중에 여전히 한 10만 가구가 빛도 없이 그냥 어둠 속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해 쓰러진 나무에 깔리는 등 이번 폭풍으로 인해 17명이 사망했는데요. 재산 피해 또한 무려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Shook and went black. Like the whole unit just like shook. I thought it was earthquake. 캘리포니아 주민의 90%가 170년 만의 폭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도로까지 파손되면서 수습도 쉽지 않은 가운데 겨울 폭풍이 23일까지 여러 번 더 올 수 있다는 예보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서부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미국의 기후 이상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한편 오랜 시간 총기 문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 지난 6일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he altercation was between a 6-year-old, the student who did have the firearm, and the teacher, and then a round was fired. This was not an accidental shooting. 총격당한 교사는 중태에 빠졌지만 사건 직후 다른 학생들을 대피시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는데요. My heart stopped. I was freaking out, very nervous, just wondering, was that one person my son? 총기의 출처는 학생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을 몰래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11세 이하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없음에 따라 경찰은 총기 관리 부실 혐의로 학생의 어머니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겨우 6살밖에 안 된 남자아이가 교사에게 총을 겨누었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조차도 이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섭고 정말 걱정됐습니다. 새해 첫날 새 대통령의 취임식을 가졌던 브라질. 취임식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창문을 깨고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는 사람들. 물을 뿌리면서 시설을 파손하거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 무슨 테러 일어난 줄 알았어요. 막 의자 같은 거 다 부서져 있고 막 유리 다 깨져 있고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게 시위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통령궁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법원과 국회의사당 등 주요 관공서들을 부수면서 기마경찰까지 투입된 상황. A polícia não conseguiu conter o povo. Não conseguiu conter o povo. Quebraram as janelas, quebraram tudo. Pediu para entrar. Eu fui e acompanhei ele até a porta. Ele falou: deixa eu só me identificar e mostrar que a gente está com vocês. A gente está do lado do povo. Acabou. 경찰과의 몸싸움도 불사하는 이들의 정체는 전 대통령인 보솔소나로의 극렬한 지지자들입니다. 대선 이후 석 달째 보솔소나로의 패배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 볼소나로랑 룰라가 너무 박빙의 승부였고 이 시위자들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의 쿠데타를 촉구하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Que houve falta de segurança e eu queria dizer para vocês que todas essas pessoas que fizeram isso serão encontradas e serão punidas. 이 폭력 사태는 5시간 만에 진압됐는데요. 무려 4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죠. 룰라 대통령이 이 사태의 배후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차례 선거 불복 의사를 보였던 보솔소나로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보솔소나로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시위대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자들을 볼소나리스타라고 부르거든요. 시위가 아니고 뭐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난입해가지고 뭐 언론인들 때리고 그리고 뭐 문화재 훔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선 이후 혼란 속에 살고 있는 브라질. 양극화된 브라질은 과연 합의점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파르게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함께 겨울을 맞이한 독일.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독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영하 10도에서 15도를 막 오가고 있었고 문이 얼어서 뜨거운 물 부어서 문을 열고 그랬어야 되는 날씨였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이틀 만에 기온이 영상 11, 12도까지 올라가서 그때 내렸던 눈들이 지금 다 녹아버렸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따뜻한 날씨거든요. 심지어 대목을 맞이했어야 할 스키장에는 눈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인공눈 또한 무용지물이 되면서 문을 닫는 스키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산책하는 길에 그 만개한 벚꽃을 보고 이게 조화인지 생화가 맞는지 제가 만져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경에 보통 만개를 하는데 1월 초중순인데 벚꽃이 막 피는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꽃 구경하고 하니까 그 광경 자체가 되게 낯설었어요. 영국 인근에 저기압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더운 공기가 유럽에 불어오며 시작된 이상한 겨울. 지난해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던 스페인에는 급기야 한여름처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습니다. Super. That's why we came here to do a walk on the beach in the sun. That's a nice weather.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고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대체적으로 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온도가 높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좋은 일이긴 하나 이 날씨가 점점 변화하고 있고 기후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사람들이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특히 원래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는 스페인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기온이 초여름 기온인 25도까지 올랐는데요. 폭염에 시달렸던 여름과 똑같은 대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유럽. 스페인과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체코,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도 겨울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Having the temperatures high like this, we never had. This is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I've seen +5 or 10 in January. 게다가 러우 사태 이후 꾸준히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제재를 받아온 유럽. 폭등한 에너지 가격을 아끼고자 땔감과 석탄까지 동원해 난방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강경한 경고 또한 눈 녹듯이 그 효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확실히 가격이 낮아졌고 날씨가 온화해지다 보니 에너지 사용량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비용이 상승해서
타격을 받긴 했지만 날씨도 좀 도와준 편이다 보니까요. 그 타격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고온이라는 양날의 검을 쥔 유럽. 이 따뜻한 겨울의 끝이 유럽의 상황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 중인 일본.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확산세는 결국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가 사망자 수는 매일 400명이 넘게 발생 중인데요. 석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본의 최악의 상황이 닥친 이유는 뭘까? 작년 10월 정도부터 일본 국내에서 여행을 가면은 최대 40%까지 이제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입국을 작년 10월 정도부터 그것도 다시 풀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또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어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여행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났고요. 게다가 연말연시 모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여기에 해외 입국 여행자들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되면서 팬데믹 이후 세 번째 대유행을 맞이한 거죠. 変えて一時少し下が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なことも考えておったのですが、そのような事態にはならず、今後感染がまだ広がっていく可能性は大いにあるわけであります。 가파른 확산세, 결국 방어선 구축에 나선 일본. 백신 3차 접종 증명서나 3일 이내에 실시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요. 여행 중에 확진된 외국인은 지정된 시설에서 열흘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죠. 일부 현을 제외하고 격리 비용은 모두 개인 부담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행객 제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거리두기 정책이 없는 상황. 모임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기감이 있으면 사실 1월 10일 오늘부터 시행하는 그 2차 여행 지원금 20% 주는 거, 그거는 안 하겠죠. 근데 그거를 취소를 안 하고 이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또 너무 이제 심하게 막으면은 여행으로 먹고 사는 약간 그런 지역들이나 또 너무 힘들고 그 엔화 가치를 또 올리기엔 또 관광객들이 또 일본에 와서 또 돈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약간 정부가 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팬데믹 이후 최악의 새해를 맞이한 일본. 고뇌의 끝에 난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뇌전증 진단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도와준 혐의로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최근 군입대를 피하려는 입영 대상자들로 인해 또다시 불거진 병역 비리 사건. 아, 건강하시네요. 1급 판정하겠습니다. 내가 현역! 병역 신체 검사는 1급에서 3급까지 현역, 4급은 보충역, 그리고 더 아래 급수는 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피하고 싶었던 이들이 찾은 것은 바로 병역 브로커. 이쪽의 분야에서 거의 최고 전문가라 방법을 알아요. 10년과나 내과로 컨설을 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4급 5급을 받습니다. 5급 급 면제를 조건으로 함께해서 5천입니다.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임료를 주고 브로커의 지시하에 뇌전증 환자인 척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온 건데요. 그렇게 가짜 뇌전증으로 진료 기록을 쌓아 재검을 받아서 면제 판정을 받아낸 거죠. 그럼 뇌전증이 대체 무엇이고 군면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군대 내에서 정말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면제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브로커가 급수를 변경시킨 것만 5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인 뇌전증. 군대에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판정하는 질병인데요. 질병은 없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의 신청은 어디든 할 수 있는 것이죠. 뇌전증이 발작 증세가 늘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의사 또한 이게 언제 발작이 나타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로 가공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사람마다 그 증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뇌전증의 특성상 검사 장비로도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환자의 설명에 기대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반복적인 어떤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라는 후송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증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현역 입대 대상자를 판정하는 신체 검사는 병역 판정 전담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연 병역 판정 검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뭐 피 검사나 소변 검사,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 이 정도만 행하기 때문에 수검자가 정확하게 판정을 받는 그 질환 자체를 수검자가 말하는 히스토리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병무용 진단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선 저희가 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 기준은 국방부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판정을 하게 되고요. 병역 판정에서도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등의 서류 기록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자, 국방부령의 기준을 살펴보면요. 뇌전증을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으나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엔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이면 4급으로, 2년 이상이면 5급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신경과나 정신과의 판정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의료적인 지식이 있고 또 내부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면 서류 작업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가 똑같으면은 그거는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작년 12월 말에 구속된 병역 브로커 구 씨에 이어서 지난 9일에는 또 다른 브로커인 김 씨까지 추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행정사라는 건데요. 법무사나 세무사는 들어봤어도 이 행정사라는 건 좀 생소하시죠? 대체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런 병역 비리 업무까지 가능했던 건지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일부 행정사들이 벌인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 행정사의 업무란 과연 무엇일까요? 행정사는 이제 보통 행정기관의 이의 신청이나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인허가의 대리, 그리고 행정법령 자문 및 상담하는 그런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률 유사 직종으로서 어렵고 복잡한 행정 업무들을 대행하거나 행정 자문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관계 법령도 꿰고 있을 텐데요. 현행 제도라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해놓은 틈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종 어떤 수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입대부터 전역까지 컨설팅을 해준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대체 군 전문 행정사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역시키는 건 입대 컨설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공석이 몇 석인지도 모르고 일단 신청하는 시간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위임받아서 저희가 여기서 다 하고 입영 영장까지 다 보내드리거든요. 병역 기피가 좀 의심되면 저희는 주저없이 바로 신고해요. 즉 병역 업무에 특화돼 군입대 관련 자문과 서류 작성, 공무중 사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담당하는 거라는데요. 일부 행정사가 이런 직업적 특성을 악용해서 병역 면탈을 도왔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되게 피해 많이 봐요. 행정사한테 맡겨가지고 일 되느냐. 행정사들은 로비에서 하는 거 아니냐. 관련 규정과 법령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업무하시는 행정사님들이 역으로 피해를 더 많아진 거죠. 이번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 동종업계 종사자인 다른 행정사의 제보로 드러나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영영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건데요. 단속을 하려면 신검에 대한 판정을 했던 전문이라든지 군의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군 검찰과 이제 군사경찰의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군인 신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간 검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발이 어렵죠. 현재 한 프로 배구 선수는 병역 비리 사실을 시인했고요. 축구 선수와 연예인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과연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병역법 위반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죠. 병역법 위반죄라는 거는 시도를 해도 처벌받는 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 공모를 하겠죠. 매번 새로운 수법으로 잊을만 하면 꾸준히 떠오르는 병역 비리 사건. 재발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 뇌전증 같은 것이 여지가 지금 있어서 이런 신종 수법들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4급 이하의 어떤 판정을 받은 자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교차 검증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판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절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어야겠죠. 이제는 부디 근본적인 방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중국 누리꾼들에게 악플 세례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지를 홍보했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연예인 히트곡 탄생시키며 사랑받고 있는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악플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입니다. 뉴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함께한 한지 홍보 영상에 참여했는데요. 안 끊어져요. 한지는 여러 겹을 붙여서 사용하면 화살도 뚝 뚫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지는데요. 함께 뭉치면 그 어느 때보다 멋진 모습을 발휘하는 뉴진스와 한지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한지를 만들고 한지의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한지 사랑해요. 앞으로 한지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뉴진스의 공식 SNS에 몰려와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다, 문화도덕 한국 등의 댓글을 달며 악플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제지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이 한지에 대한 영상이라며 중국의 과다한 악플 공격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중국 누리꾼들의 어이없는 행위에는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중국 문화만 우긴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독 한류 스타 등장에 민감해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한류 스타가 세계적인 파워가 큰 걸 이들도 잘 알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파리를 방문한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멋을 보여주기 위해 봉황 모양의 비녀를 착용한 장원영 씨의 모습. 중국 네티즌들은 봉황 모양은 중국 고유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연예인들을 타깃으로 한 중국 일부 네티즌들의 악플 테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는 이제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관영 매체가 자국민들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점을 공론화시켜야만이 이런 일들이 고쳐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악플 테러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음악은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진스의 노래 두 곡이 나란히 차트 정상에 이름을 올리며 K-팝의 저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히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연예인들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하셨나요? 잇몸 질환 원인균 제거, 잇몸 염증과 치주 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간편하게 30초씩 임플란트 하셨다면 잇몸 관리하세요. 검가드. 블랙핑크가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무대에 K-팝 가수 최초 헤드라이너로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지난 주말에는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투어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틀간 8만 5천 명의 관객과 호흡하며 태국에서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콘서트장 주변은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 태국인 멤버 리사를 향한 호응은 더욱 뜨거웠는데요. 2010년 태국 오디션에 합격한 리사는 연습생 시절 실력 및 인성평가에서 올 A를 받으며 블랙핑크의 메인 댄서로 데뷔했습니다. 솔로 앨범 역시 발매하자마자 전 세계 음원 차트를 휩쓸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고향인 태국에서의 뜨거운 인기는 당연한 결과였죠. 또 다른 태국 출신의 멤버 아이들의 민니인데요. 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팀 내 메인 보컬을 맡았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한 아이들 역시 지난해 태국에서의 월드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고향에 가서 직접 부모님 앞에서 무대하는 게 진짜 정말 꿈만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리사와 민니 외에도 국내 아이돌 그룹 내 태국 멤버들은 남다른 존재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갓세븐의 멤버 뱀뱀은 최근 집사부일체 시즌2의 고정 멤버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태국 가면은 진짜 엄청 큰 그 광고에 그 뱀뱀 씨 얼굴 진짜 많이 있고. 일본 중국인 멤버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고 있는데요. 국내 엔터에서도 태국에서 제2의 리사 찾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관광 대국이다 보니까 타 문화에 대한 흡수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한국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에 굉장히 잘 정착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K-팝 쪽에서 태국 가수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런 멤버들의 활약으로 태국 내 K-팝의 시장과 팬덤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K-팝 가수들이 태국에서 콘서트와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내 대형 음악 시상식인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태국에서 개최돼 태국 방송국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피지컬 앨범 시장이 작년에 1, 2, 3위는 이제 일본, 중국, 미국 순인데, 그다음 4위, 5위가 대만이랑 태국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K-팝이 이제 동남아로 진출을 할 때 태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도 그렇고 거점 지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태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죠. 앞으로 태국에서 제2의 리사가 또 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팔도광산에 있는 신토우리 모든 상품들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양재동에 있는 한 행사장인데요. 전통식품이 많다 보니까 향기가 벌써부터. 어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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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이거는요, 더덕을 먹으면 속초 명태유수입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십시오. 더덕을 먹은. 우와, 진짜. 이게요, 설 명절을 맞아가지고 이 건강과 맛을 위해서 만든 더덕 들어간 속초 명태무침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 또 뭐예요? 이거는요, 겨울에 진짜 별미인데 살이 탱글탱글한 가자미로 만든 한경도식 가자미 식혜 끝내줍니다. 한번 드셔보셔야 됩니다. 더덕 무침은 입안에서 더덕 향이 계속 퍼져가지고 흰 쌀밥에다가 이걸 탁 얹어서 먹으면 이거만한 밥도둑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으면. 어머.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오, 김난다. 안녕하세요. 이건 언주쌀 토토미로 만든 언주쌀 찐빵입니다. 쌀찐빵. 우와.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빵 먹으러 오세요. 와. 진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릉에서 온 강릉시 개빵풍 엿장수입니다. 엿장수? 네. 개빵 뭐요? 개빵풍. 해풍을 맞고 자란 강릉시 개빵풍 특산품입니다. 혈액순환에 좋고 건강에 좋은 엿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오늘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진짜. 와, 엿. 달콤해. 전통의 맛이 물씬 느껴지는 이 맛. 어머, 안녕하세요. 책에서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목련 꽃차입니다. 비염에 좋아요. 목련꽃차. 네. 향기가, 목련향이 퍼지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시면 설 성수품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제가 미리 갔다 왔습니다. 전국 8도의 설맞이 우리 농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요. 강원도 강릉. 경남 거창에 왔습니다. 전국에서 약 12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 규모가 엄청난데요? 와.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직거래 현장. 호두 같은 견과류부터 건어물, 떡, 젓갈 등 다양한 우리 농특산물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식품이면 빠질 수 없는 것. 직접 담근 메주인데요. 소금을 풀어가지고 그 메주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두면은 뭐 시간이 이 간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100% 수제로 만들었다니 이런 메주 요즘 보기가 힘들죠. 깊고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고요. 없는 장아찌가 없네요. 국민 밥반찬, 밥도둑하면 떠오르는 장아찌. 종류별로 다양한 장아찌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시식 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참외장 같은데 상당히 아삭거리고 맛있어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아주. 특히 눈에 띄는 이것, 참외 장아찌라고요? 생소한데요. 어떤 맛일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참외가 아삭해지면 이 정도가 아삭해지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무 같은 경우는 제 아삭함보다는 살짝 더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다면은 참외 같은 경우는 진짜 아삭한 식감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식감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외가 최고예요.
단맛은 빼고 아삭한 식감을 살렸다고요. 짭조름한 게 자꾸만 손이 갑니다. 이거 인절미죠? 평범해 보이지만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절미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루. 하지만 이걸 물에 넣으면 바로 변하는데요. 잠시 주물러주기만 하면 이렇게요. 순식간에 떡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콩고물만 묻혀주면 되는데요. 누가 봐도 인절미. 만들기 참 쉽죠? 그 속도전떡이라고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즉석에서 요기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인절미에 적용을 시킨 거죠. 어디에도 없는 즉석 인절미라니 신기하네요. 이외에도 나주배와 청송사과부터 구중부포, 흑더덕, 게다가 횡성, 한우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들이 한자리에 직접 지역에 가지 않아도 만날 수가 있는 설 성수품들이 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믿을 수 있잖아요. 정성 들어가 있고. 좋으면서 싸게 저렴하게 해니까 행복하죠. 내 몸이 좋으니까 내가 먹으려고. 내가 건강해야 애들이 걱정 안 하고.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하죠. 더욱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사진을 찍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용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데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을 했는데 이런 업체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쇼핑몰들을 통해서 생산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주 맛있고 깨끗한 이런 청정 농산물, 전통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식품들 제대로 한번 선보이는 것을 바라고요. 잘 팔려나가도록 화이팅입니다. 전국 팔도에서 모인 농특산물 아직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추천씨 나와주세요. 와,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힘들죠? 예. 이건 정선 스리치 떡이고요. 정선 특산품이고 취나물로 만든 떡이에요. 취나물로만 어쩐지 떡매를 칠 때마다 취나물 향이 샥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나, 이건 또 뭐예요? 안녕하세요. 거창 계량식 꽃감입니다. 거창 계량식 꽃감은 해발 600고지에서 자연 바람으로 말린 꽃감입니다. 특히 당도가 좋고 맛이 꿀맛입니다. 살살 녹고 맛을 한번 보실래요? 와,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이거다. 겉은 말랑말랑, 안은 촉촉한. 와, 진짜 맛있겠다. 어머,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 고소함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와, 이게 뭡니까? 유자조청과 들기름을 넣은 샐러드예요. 유자조청과 들기름을 넣어요? 네. 저희는 국산 원재료만 사용한 35년간 사용한 곳이어서 맛과 향이 깊고 독특하답니다. 어쩐지 이거 보세요. 향기가 샐러드 들기름 넣어서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설 성수품으로 건어물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건새우, 그리고 견과류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 설에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지인들한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곳에 오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정말 알뜰하게 설 상품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고 좋은 이명절 신토불이 우리 상품으로 보내보자고요. 지금까지 추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서 아침에도 추위가 덜하겠고요. 또 낮 기온도 12도 정도로 3월 중순의 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네. 곳곳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 걸을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